요즘은 앱 클릭 한 번이면 만나는 세상이지만 눈만 마주쳐도 난리가 나던 조선시대엔 어땠을까요? 연애 금지 국가 같았던 조선에도 사실 공식적인 헌팅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의외로 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청춘들의 은밀한 만남.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구분이 매우 엄격했는데 남녀 7세부동석이라는 원칙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7살만 넘으면 남자와 여자가 한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심지어 남매나 사촌 사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들은 집 밖을 나설 때 반드시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쓰고 다녀야 했고 남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거리에서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서로 고개를 돌려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런 규칙을 어기면 집안의 체면이 깎이고 혼담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과 예의범절은 집안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결혼은 대부분 중매혼이었습니다. 부모와 가문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고 본인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애라는 개념 자체가 조선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양반 계층일수록 이런 규칙이 엄격했고 집안의 문벌과 학벌,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따져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청춘들의 마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도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지만 담장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우연히 스치는 그림자, 이런 작은 순간들이 청춘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일부 양반과 교수들은 집안의 감시를 피해 담장 밑에 쪽지를 숨겨두고 몰래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이웃집 교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책장 넘기는 것도 잊고 넋을 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렘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고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청춘들에게 4월 초파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에게 4월 초파일은 1년 중 거의 유일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가족이 절에 가는 것은 정당한 외출 이유였고 부모들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혼자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춘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밤 통행 금지가 풀려 밤늦게까지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화려한 연등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절, 그곳은 조선시대 청춘들에게 꿈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인정과 파루라는 통행금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녁 인정이 울리면 한양 도성의 사대문이 닫히고 누구도 거리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새벽 파루가 울려야 다시 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 규칙을 어기면 곤장을 맞거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중 딱 하루, 4월 초파일만큼은 이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밤새도록 연등을 밝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했던 겁니다. 이날만큼은 한양 거리가 밤새도록 북적였고 남녀노소 모두 절을 찾아 연등 구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초파일 저녁이 되면 한양의 주요 사찰들은 수천 개의 연등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온갖 색깔의 연등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봉은사와 흥천사 같은 큰 절은 연등 축제의 중심지였고 한양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양반부터 평민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연등을 구경하고 탑돌이를 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신분의 구분도 느슨해졌고 평소에는 감히 말을 걸 수 없었던 양반과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절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연등 불빛 아래 모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4월 초파일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탑돌이였습니다. 탑돌이는 절의 탑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소원을 비는 불교 의식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3바퀴 돌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탑돌이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일종의 사교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탑을 돌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특히 젊은 남녀들에게는 서로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가능하지 않던 일이 이날만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탑을 돌며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짓거나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이날만큼은 허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에게 4월 초파일은 현대의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와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이성을 만날 수 있는 1년 중 거의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담장 너머로만 보던 사람을 이날만큼은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용기를 내면 말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손을 잡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눈빛을 주고받거나 살짝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청춘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일부 대담한 청년들은 이날 우연을 가장해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 근처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에게 4월 초파일은 꿈같은 하루였고, 1년 내내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탑돌이는 복을 비는 의식이었지만, 조선시대 청춘들에게는 은밀한 헌팅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뒤를 따라 탑을 도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탑을 한 바퀴 돌 때 앞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옷차림과 걸음걸이를 관찰했습니다. 2바퀴째 돌 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향기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3바퀴째 되면 용기를 내어 살짝 옆으로 다가가 탑돌이 처음이십니까? 같은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청춘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탑돌이를 여러 번 반복하며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이는 현대의 스토킹과 비슷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열정적인 구애로 여겨졌습니다. 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신발이 바로 조선시대 청춘들의 또 다른 헌팅 도구였습니다. 예쁜 꽃신이나 멋진 집신을 발견하면 그 신발 주인이 누군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신발 옆에 자신의 신발을 일부러 놓아두고 신발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발 주인이 나오면 "어머, 신발이 섞였네요" 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더 대담한 경우에는 일부러 신발을 바꿔 신고 "신발이 바뀐 것 같은데요" 하며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청춘들의 열정은 이런 실수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외출할 때 부채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채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4월 초파일에도 많은 교수들이 부채를 들고 나왔는데, 이 부채가 은밀한 신호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성을 발견하면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리면서 눈만 드러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펼치는 동작도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남성들도 이런 신호를 읽는 법을 알았고, 부채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는 매우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만으로도 청춘들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4월 초파일의 밤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양반과 규수나 총각들이 4월 초파일에 나가려면 부모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항상 따라 나섰고 자유로운 행동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춘들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종들과 짜고 몰래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하며 부모 몰래 빠져나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을 만나거나 탑돌이를 하며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약간의 돈이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모는 양반과 청춘들 사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들키면 큰 문제가 되었지만, 사랑에 빠진 청춘들에게 그런 위험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짜릿했습니다. 일부 대담한 청년들은 4월 초파일을 계기로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교수의 뒷모습을 보며 어느 집에 사는지 확인하고 며칠 후 담을 넘어
쪽지를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했고 들키면 집안의 망신은 물론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청년들은 이런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일부는 성공해서 비밀 연애를 이어가기도 했고 나중에 부모를 설득해 정식으로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발각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4월 초파일 이후 청춘들 사이에서는 비밀 편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청춘들은 종이나 시녀를 통해 몰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4월 초파일의 만남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편지가 상대방에게 무사히 전달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발각되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일부 편지는 부모나 오빠에게 들켜 불태워지기도 했고 편지를 전한 종이 곤장을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에게 사랑은 금지된 열매였기 때문에 더욱 달콤했습니다. 현대의 자만추, 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와 조선시대의 은밀한 만남은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더 설레고 짜릿한 것, 이것이 바로 청춘의 본질입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은 4월 초파일이라는 단 하루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 애썼고 그 이후에도 비밀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부모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설렘과 짜릿함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사랑을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조선시대나 현대나 금지된 사랑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부모의 반대, 사회적 시선, 신분의 차이, 이런 장애물들이 사랑을 가로막았지만 청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도 현대의 연인들처럼 밤늦게까지 편지를 쓰고 몰래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청춘들의 열정도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는 1년의 단 하루의 기회를 통해 조선시대 청춘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쟁취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절이 청춘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4월 초파일의 화려한 연등 아래 탑을 돌며 서로를 확인하고 눈빛을 나누는 것이 당시 청춘들의 로맨스였습니다. 현대에는 홍대거리, 강남클럽, 그리고 소개팅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프로필 사진을 넘기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현대 청춘들의 방식입니다. 장소와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성을 만나고 싶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청춘들의 설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은 탑돌이를 하며 뒤를 따라다니고 신발을 바꿔 신으며 말을 걸고 부채로 눈빛을 보내는 나름의 헌팅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청춘들은 프로필 사진을 정성스럽게 고르고 첫 메시지를 고민하며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술은 진화했지만 설레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청년이 탑을 돌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두근거림과 현대 청년이 소개팅 앱에서 매칭이 되었을 때의 설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청춘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 7세부 동석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나름의 금기가 존재합니다. 직장 내 연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 친구의 전 애인과의 연애,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금기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끌리게 되고 더 짜릿함을 느낍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이 담을 넘으며 느꼈던 짜릿함과 현대 청춘들이 금기를 깨며 느끼는 설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랑 앞에서 규칙과 금기는 오히려 더 큰 도전이 되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은 더욱 달콤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설렘, 거절당할까 두려운 떨림,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조선시대 청춘들은 4월 초파일이라는 단하루를 위해 1년을 기다렸고 그날 만난 사람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현대 청춘들도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날의 설렘을 간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이자 감정입니다. 조선시대의 절의 연등 불빛 아래서, 현대의 카페 조명 아래서 청춘들은 여전히 사랑에 빠지고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헌팅 장소는 어디인가요? 조선시대 청춘들처럼 절에서 탑돌이를 하며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현대의 소개팅 앱이 더 편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